사부인은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아이 참, 장사하시느라 학교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하셨겠네. 호호, 그 말을 한 여자는 제 하나뿐인 아들의 예비 장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찻잔만 내려다볼 뿐 입 한 번 뻥끗 못한 못난 어미였고요. 지난 4월이었어요. 호텔 38층 한정식집. 한 사람 앞에 12만 원짜리 상견례 상이었지요. 창밖 봄볕은 쨍한데 방 안 공기는 냉골처럼 싸늘했고 은수저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쨍쨍 울렸어요. 맞은편에 앉은 그 여자 목에서는 붉은 진주 목걸이가 샹들레의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주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방바닥으로 쿵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콧소리 섞인 그 웃음소리도, 사람을 위아래로 쓱 훑어내리는 그 눈빛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처음 뵙겠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니요. 양장 소매 속 팔뚝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여자와 저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상견례 사흘 뒤 제가 그 여자 코앞에 내밀었던 누런 서류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부처님 말씀처럼 받들고 살다가 왕관값도 못하는 왕 하나한테 아주 제대로 되어본 60대 한정식집 사장입니다. 제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아들 7살 되던 해 여름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남편은 그의 공사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철근 더미가 쏟아졌다는데 저는 아직도 그날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를 못 잊어요. 제 손에 남은 건 보상금 몇 푼하고 아비 얼굴도 가물가물해질 7살짜리 하나였지요.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그 돈으로 시장 골목에 좌판을 폈어요. 새벽 도매시장은 한겨울에도 바닥이 흥건했어요. 생선 갯짝에서 흘러내린 얼음물이 신발 틈으로 스며들어서 발가락이 곱다무태 감각이 없어졌지요. 목장갑 위에 빨간 고무장갑을 겹쳐 끼고 언나무를 다듬다 보면 쩍쩍 갈라진 손등 틈으로 양념이 파고들어서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어요. 그래도 좌판 8년 동안 하루도 자리를 안 비웠어요. 아들 운동화는 철마다 새로 사 신겨도 제 신발은 시장 수선집에서 3번을 기워 신었고요. 끼니는 팔다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좌판 뒤에 쪼그려 앉아 넘겼지요. 그게 하나도 안 서러웠어요. 저녁에 아들 입에 뜨신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제 배가 먼저 불렀거든요. 그렇게 8년을 모아서 시장 끄트머리에 12평짜리 백반집을 얻었어요. 연탄불에 무쇠솥을 올리면 뚜껑 틈으로 밥물이 끓어 넘치면서 고소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지요.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3대째 시간장 항아리도 그때 가게 뒷곁에 모셨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변하는 거라고. 장사 미천이라고 해봐야 저한테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우리 가게 문턱을 넘는 손님은 다 귀한 손님이다. 돼지 줍는 할아버지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세어가며 백반 한 쌍 잡수러 오셔도 연탄난로 옆 제일 뜨신 자리를 내드리고 계란부침 한 장을 슬쩍 얹어드렸지요. 그 미천 하나로 백반집 20년을 버텼어요. 아들은 그런 어미 등을 보고 컸어요. 새벽이면 신문 뭉치를 자전거에 싣고 언덕을 오르내렸고 밤이면 가게 골방에서 커피 쏟아가며 책장을 넘겼지요. 그 애가 대기업 합격증을 받아온 날 첫 월급으로 사들고 온 게 전기장판 한 장이었어요. 이제 새벽 장사 그만하시라면서요. 저는 그 장판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그래도 가게는 못 놨지요. 이 가게가 네 아버지이고 내 인생이라고 아들한테 그랬어요. 3년 전에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요. 보증금 떼이고 고시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23 처자 하나를 제가 홀 직원으로 걷었거든요. 미스 정이라고 손끝이 야무지고 웃는 게 옷 갓 붙인 계란 부침처럼 노릇노릇한 아이예요. 그 애가 저를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언젠가는 이 가게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부엌에서 혼자 행주에 눈물을 찍었지요. 이듬해 봄에는 20년 동안 하던 백반집 간판을 내리고 옆 점포를 합쳐서 한정식집 간판을 올렸어요. 개업날 아침 아들하고 미수정하고 셋이서 가게 마루에 큰 절을 올렸지요.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요. 속으로 그 말만 되뇌었어요. 거창한 복은 바란 적도 없어요. 남들 사는 만큼만 살면서 우리 아들 마음 따뜻한 색시 만나 장가 보내는 것. 금요일 밤 마감하고 셋이 둘러앉아 무쇠솥 누룽지에 시간장 게장 한 점 올려 먹는 것. 예순 넘은 제 소원은 그 두 가지가 전부였지요. 그 금요일마다 오는 손님이 생긴 건 개업하고 두어 달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문이 드르륵 열리는데 밥냄새로 훈훈하던 홀에 향수 냄새가 확 끼쳤어요. 목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감은 사모님 한 분이 비슷한 차림새 여자분 5을 몰고 들어오셨지요. 개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날 상은 정말 큰 상이었어요. 제일 비싼 정식으로 6에 게장 추가, 수육 추가, 계산은 악어 가죽 지갑에서 현금으로 척척. 금요일마다 오겠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넙죽 절까지 했지요. 그 6분 상 하나가 우리 가게 한 달 월세하고 맞먹었거든요. 그런데 두어 달쯤 지나면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찜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은 주문을 할 때 메뉴판만 보고 사람은 안 봤거든요. "아줌마 물." 딱 네 마디에 고개 한 번을 안 들었지요. 미수정이 두 손으로 상을 내려놓아도 어쩌다 제가 직접 게장 접시를 올려드려도 그분 눈에 우리는 그저 상나르른 팔뚝이었어요. 밥 차려주는 사람 얼굴을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60 다 돼서 그 손님한테 처음 배웠지요. 그리고 그의 첫눈 내리던 금요일이었어요. 미수정이 손도 안 댄 게장 그릇을 도로 받쳐들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방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3번 방 사모님이 사장님을 찾으신다고요. 저는 행주에 젖은 손을 닦고 앞치마 매무새를 고치면서 3번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3번 방 문을 여는데 문틈으로 간장 조린 냄새가 훅 끼쳤어요. 상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게장 접시가 상 귀퉁이 쪽으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어찌나 헤집어 놨는지 살 한 점 안 빠진 게딱지가 죄다 뒤집혀 있었고요. 사모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에 첫눈 날리는 곳만 내려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집 개도 안 먹어. 다시 해와." 옆에 앉은 손님 5분이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걷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면서요. 주방에 돌아와서 새 게장을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집게를 2번이나 놓쳤어요. 그 게장이 어떤 게장인데요. 3대째 내려온 시간장에 사흘 밤낮을 재운 우리 친정어머니 장맛이에요. 걔도 안 먹는다는 그 한마디가 꼭 어머니 얼굴에 간장을 끼얹는 소리 같았지요. 그래도 저는 제일 싫은 놈으로 다시 상을 차려냈어요. 손님은 왕이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요. 그날부터였어요. 그 여자가 트집 잡기 시작한 게요. 국이 짜다. 다음 주엔 싱겁다. 반찬을 새로 안 담아왔다. 새로 담아오니 손 탄 거 아니냐. 수육이 퍽퍽하다. 방이 춥다. 방이 덥다. 그 손님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3번 방에서 종치듯 미수정을 불러댔고 그 애는 그 방 앞에서 허리가 반으로 접혔지요. 그래도 저희는 웃었어요. 단골이니까요. 그 상이 우리 월세니까요. 그런데 이듬해 봄부터는 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수정이 갈비찜 그릇을 내려놓다가 국물이 한 방울 튀었대요. 사모님 블라우스 소매예요. 그 여자가 소매를 걷어 보이면서 이게 얼마짜리 명품인 줄 아느냐고 홀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세탁비로 80만 원을 물어내라고요. 저한테 직접 말도 안 했어요. 미수정 편에 계좌번호 적은 쪽지 한 장만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은행 어플을 열고 그 계좌로 80만 원을 붙였어요. 이체 버튼 누르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세탁비 80만 원. 한 번 물고가 트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야금야금이었어요. 자기 일행이 깨트린 접시값을 우리한테 물리고 시장 골목에서 차 긁혔다고 수리비를 보태라 하고요. 그렇게 뜯긴 돈이
도합 130만 원이에요. 저는 백반 40상 값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붙였어요. 그 무렵부터는 그 여자가 개모임에서 떠드는 소리도 벽 너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이 약사라고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딸이라 혼처는 격이 맞는 집안이라야 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집안 타령이냐니까 밥장사니 뭐니 하는 집구석하고는 애초에 상종을 말아야 한다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는 상을 물리면서 속으로 그랬지요. 남의 집 귀한 딸 자랑을 모조리 유난스럽게 하나. 그러고는 그저 흘러들었어요. 남의 집 딸 얘기로니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그 금요일이요. 그날 사모님은 6이 아니라 8을 몰고 왔어요. 단골놈은 6상 방이라 미스정이 옆 홀에 상 2개를 붙여드리겠다고 연신 허리를 굽혔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예약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8으로 바꿔 놓으라 전화했는데 네가 흘려먹었다고요. 미스정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한테 필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꿀릴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홀이 꽉 찬 시간이었어요. 그 여자 목소리가 천장을 뚫었지요. 너 같은 것들은 무릎 꿇고 배워야 정신을 차리지. 꿇어. 홀에 있던 손님들 수저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미스정 무릎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26살 그 애가 백반집 시절부터 딸처럼 거둔 그 애가 손님들 다 보는 홀 한복판에 꿇어앉아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사장이라고, 애 잘못은 다 제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 빌었지요. 그렇게 빌고서야 미스정 겨드랑이를 붙잡아 일으켰는데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감하고 나니 창고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수정이 마른 행주 상자 뒤에 쪼그려 앉아서 앞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울고 있더라고요. 들으라고 우는 게 아니라 안 들리려고 삼켜가며 우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그 문을 못 열고 문 밖에 서서 주먹으로 제 가슴만 쳤어요. 이 가게가 집이라던 아이 무릎 하나를 제가 못 지킨 거예요. 다음 금요일에 그 여자가 또 왔을 때 저는 반평생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손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는 말아달라고요. 그 한마디 하는데 목구멍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지갑을 탁 닫으면서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앞치마를요. 위에서 아래로 물건값 매기듯이요. 그리고는 나긋나긋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아줌마가 사장이야? 나 구청 위생과에 아는 사람 있는데 소문 한번 나볼래? 장사 접고 싶으면 말만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위생과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장에 30년 있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멀쩡하던 가게가 말 한마디에 문 닫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요. 집에 와서 곰곰이 따져봤어요. 저 하나 자존심 세우자고 판을 엎으면 미스정이랑 주방 식구까지 직원 넷 월급줄이 같이 없어져요. 참자, 참는 게 이기는 거다. 평생 살아온 버릇대로 또 그렇게 삼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삼키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산대 서랍에 새 장부를 하나 두었어요. 며칠 적는 장부 말고요. 날짜, 시간, 그 여자가 한 지 30년 장사꾼 버릇이 뭐냐면 뭐든지 적어두는 거거든요. 게장 엎은 날도 적고 80만 원 붙인 날도 적고 우리 미스정 무릎 꿇던 날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한 채로 적었어요. 한 건, 두 건, 세 건. 나중에 세어보니 꼭 47건이더라고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지난 3월 어느 밤이었어요. 마감치고 혼자 담아 시간장 항아리 뚜껑을 닫는데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 문간에 서서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는데 아들이 귀까지 빨개진 그 얼굴로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장가가고 싶다고요. 사귀는 사람이 있대요. 인연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31살 약사 아가씨고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 큰 덩치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져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어머니 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대요. 눈물이 나는데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난생 처음 배부른 눈물이었지요. 그 다음 주에 수진이가 가게로 인사를 왔어요. 홍삼 상자를 두 손으로 안고 와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밥상을 차려줬더니 게장 한 점 먹고 눈이 동그래져서 아드님이 왜 밥 얘기만 하면 눈이 반달이 되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랬지요. 야무지게 다 먹고는 약사 아가씨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빈 그릇을 개수대까지 나르는데 미수정이 옆에서 언니 언니 하면서 벌써 붙어 다니더라고요. 저는 부엌 문틀에 기대서 그 둘을 보다가 속으로 그랬지요. 아, 이 아이구나. 내 소원이 이제 다 이뤄지는구나. 상견례는 4월 둘째 주 화요일로 잡혔어요. 저는 우리 가게 큰 방에 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제 평생이 그 밥상인데 사돈 어른들께 제 밥 한 상 올리는 게 도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며칠 뒤에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사돈 댁에서 호텔에 자리를 잡으셨다고요. 격식 있는 자리로 모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귀한 딸 보내는 댁이니 그러시겠거니 했지요. 상견례 전날 밤 장롱 깊은 데서 양장 한 벌을 꺼냈어요.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입고 딱 한 번 입은 연보라 투피스예요. 좀락 냄새가 배어 있어서 미스정이 밤새 바람을 쐬어주고 다림질까지 해줬지요. 당일 아침에는 그 애가 지쓰던 분홍 립스틱을 제 입술에 발라주면서 이모님 오늘 회장 사모님 같다고 울먹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거기 앞치마들은 밥집 아줌마는 없고 웬 곱게 늙은 여사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상견례장은 호텔 38층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2만 원짜리 코스라고 했지요. 창밖으로 봄볕은 쨍한데 방 안은 서먹해서 아들하고 저는 은수전만 만지작거리면서 사돈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복도에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냄새였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밥 냄새를 밀어내던 바로 그 향수요. 문이 열리고 굵은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제 심장이 방바닥으로 쿵 떨어졌지요. 그 여자였어요. 2년 동안 매주 금요일 우리 가게의 3번방을 차지하고 세탁비 80만 원을 뜯어가고 우리 미스정을 홀 한복판에 꿀렸던 바로 그 사모님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처음 뵙겠다고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처음이라니요? 제가 게장 접시를 두 손으로 올려드린 것만도 여러 번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했어요. 그 여자 눈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앞치마였으니까요. 양장 곱게 차려입고 립스틱까지 바른 저를 그 여자가 알아볼 재간이 없는 거지요. 수저를 들기도 전에 호구조사가 시작됐어요. 바깥 사돈 되실 분은 점잖게 헛기침만 하시는데 그 여자 혼자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사부인은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아이 참, 장사하시느라 학교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하셨겠네. 호호, 저는 찻잔만 내려다봤어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면 그 목걸이가 보이고 그 목걸이를 보면 우리 미스정 무릎 꿇던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려서요. 그 여자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자기 딸은 약사라고 밥집 며느리 시키려고 약대 보낸 게 아니라고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면서요. 아들 낯빛이 굳어가는 게 견눈으로 다 보였지요. 그 와중에 코스로 게장이 한 점 나왔어요. 간장이 겉돌아서 비린 맛이 혀에 남더라고요. 12만 원짜리가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그런 것까지 혀에 걸려요.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여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요즘 시장통에 한정식이랍시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내가 단골 가주는 데가 하나 있는데 수준이 아주 형편없어요. 종업원 교육도 엉망이고 밥 장사들이 다 그렇지 뭐. 제 가게였어요. 제 밥상이고 제 새끼들이에요. 그걸 여자가 그 가게 안주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에 대고 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때 아들이 숨을 들이켜더니 저희 어머니 가게도 한정식 집이라고 입을 때려는 게 보였어요. 저는 테이블 밑으로 아들 손등을 꽉 붙잡았어요. 하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평생 그렇게 세게 뭘 쥐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저를 보는데 저는 눈으로만 고개를 저었지요. 하늘 없는 건 1분이면 돼요. 앞치마 얘기 안 하면 그 방이 뒤집어졌겠지요. 그런데 그 1분에 우리 아들 혼사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 여자 뱃속에서 나온 딸도 저런 사람인지요? 답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요. 수진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테이블을 짚고 지 어미 말을 끊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의 귀 끝까지 빨갛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정했지요. 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 혼사에는 흠집 하나 안 낸다. 대신 저 여자한테는 저 여자가 한 만큼 돌려줘야겠다. 헤어질 때 그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사부인, 우리 앞으로 자주 봬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손이 어찌나 보드랍던지요. 평생 물 한 번 안 묻히고 산 손이요. 제 갈라진 손등이 그 보드라운 손 안에서 사포처럼 서걱거렸어요. 집에 와서 겉옷을 벗어 거는데 소매단에서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묻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밤 내내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미수정이 쪼르르 달려와서 사부인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데 저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좋은 자리였다고만 했어요. 그리고는 계산대에 앉아 예약 장부를 폈지요. 사흘 뒤 금요일 저녁 6시 3번 방. 그 여자 이름이 연애 때처럼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장부를 덮지 않고 한참을 그 이름만 내려다봤어요. 그 사흘이 꼭 3년 같았어요. 수요일 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요. 장모 되실 분이 원래 말씀이 좀 세신 분이라고 수진이도 집에 가서 많이 울었다고요. 그러다가 그 애가 머뭇머뭇 저한테 하나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은 상견례를 어머니 가게에서 하자고 자기가 먼저 말씀드렸었대요. 그랬더니 사돈댁에서 시장통 밥집에서 무슨 상견례라고 한마디로 자르셨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괜찮다고 했지요. 어른들 뜻이 다 있으셨겠지.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아들은 다독여 재웠는데 정작 제 잠이 달아나 버렸지요. 목요일 밤에는 가게에 혼자 남아서 시간장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뚜껑을 열면 장냄새가 훅 올라오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꼭 친정어머니 앞에 앉은 것 같거든요.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물어봐도 항아리는 말이 없지요. 그래서 저 혼자 정했어요. 내일 그 여자가 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사부인이 된 줄은 몰라도 사람 대하는 게 손톱만큼이라도 달라졌으면 나도 조용히 덮자. 아이들 봐서 딱 한 번만 더 참자. 금요일 저녁 6시였어요. 문이 두루룩 열리고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여섯을 물고 여느 때처럼 3번 방으로 들어갔지요. 사흘 전에 맞절한 사부인이 이 집 주방에서 게장을 담그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요. 격이 안 만든다던 격이 안 맞는다던 그 밥집에 지발로 또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저는 주방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반찬이 나가고 게장이 나가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혹시나 했지요. 사람이 사돈을 보고 나면 마음이 좀 무거지려나 하고요. 7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주방 구석에 달아둔 CCTV 모니터에 3번 방 문 앞이 잡혔어요. 미스정이 차 주전자를 들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여자가 따라 나와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찬물이 미지근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상에서 쓰던 물수건을 집어서 우리 미스정 얼굴에 획 던졌어요. 젖은 물수건이 그의 뺨을 치고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어요. 앞머리가 찬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그 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지요. 홀 손님들 수저 소리가 또 뚝 끊겼어요. 미수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굽혀 그 물수건을 주우려는데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 지난번에 배운 거 벌써 까먹었니? 너 같은 건 꿇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의 무릎이 반쯤 꺾이는 게 모니터에 잡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뭐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조리대에 내려놨어요. 가스불을 줄였어요. 그리고 등 뒤로 손을 돌려서 앞치마끈을 천천히 풀었어요. 이상하지요? 2년 동안 그 여자 앞에만 서면 덜덜 떨리던 손이 그날은 실끝 하나 안 떨리더라고요. 저는 홀을 가로질러 가서 무릎 꿇은 미스정파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 애를 제 등 뒤로 세웠지요. 그리고 그 여자 앞에 똑바로 섰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 눈이 제 얼굴에 와서 박혔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어요. 사부인, 저희 가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시지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두 번을 훑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동자가 딱 멎었어요. 사흘 전 호텔에서 마주 앉았던 그 얼굴을 제 얼굴에서 찾아낸 거지요. 진주 목걸이 위로 목을대가 크게 한번 오르내리더니 그 여자 낯빛이 순식간에 백지장이 됐어요. 옆에서 개모임 여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사부인이라니 김여사 아는 사이냐고요. 그 여자 입에서는 말이 토막토막 흘러나왔어요. 사부인이 왜 여기서 아니 이런 데서 앞치마를 하필 이런 수준의 가게가 하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네, 이런 수준의 가게 맞습니다. 사부인께서 2년 동안 매주 잡숫고 가신 바로 그 가게입니다. 가게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개모임 다섯은 수저를 든 채로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됐고요. 등 뒤에서는 미수정이 사부인이라는 말에 숨을 삼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젖은 앞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 넘겨주고 그 여자한테 별실에서 잠깐 뵙자고 했지요. 별실로 가는 길에 계산대에 들렸어요. 서랍 제일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목요일 밤에 만들어둔 봉투예요. 장부를 복사하고 은행 확인증을 뽑고 CCTV를 USB에 옮겨 담아서요. 서랍에 넣어두면서 빌었어요. 이 봉투 열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기어이 지 손으로 이걸 열게 만들더라고요. 별실에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봉투에서 하나씩 꺼내 상우에 올렸어요. 먼저 USB 하나, 미스정 무릎 꿇리시던 날 영상하고 오늘 물수건 던지신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지요. 다음은 장부 날짜하고 시간하고 하신 말씀까지 47건이 적혀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이체 확인증, 세탁비라던 80만 원부터 도합 130만 원, 날짜가 도장처럼 박혀 있다고요. 이게 법으로 가면 모욕에, 갈취에, 영업 방해까지 된다는 것도 다 알아봐뒀다고 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부인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애들 결혼이 걸려있지 않다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더라고요. 2년 동안 남을 지 앞에 꿀리던 사람이 남의 무릎값을 그렇게 헐값으로 치던 사람이 정작 제 무릎은 1분 만에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손님은 왕이라고 배우면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부인, 왕노릇은 왕관값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소장 대신 세 가지를 받겠다고 했어요. 하나,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할 것. 둘, 뜯어간 돈의 2배, 260만 원을 미스정 앞으로 배상하실 것. 셋, 따님한테 어머니가 이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부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이 봉투는 평생 금고 밖으로 안 나온다고 했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돈은 2배가 아니라 10배라도 내겠다고요. 사과도 100번이라도 하겠다고요. 그런데 딸한테 말하는 것만은 그것만은 빼달라고 제 손등에 이마를 비비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손을 빼면서 대답했지요. 안 됩니다. 사부인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서요. 사람은 제일 무서운 값을 치러야 바뀝니다. 그리고 봉투를 도로 걷으면서 하나를 더 말했어요. 혼사 날짜 잡는 양가 식사 자리는 제 가게에서 모시겠다고요. 상견례는 사부인 뜻대로 호텔에서 했으니 답례는 제 밥상으로 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요. 사부인이 2년 동안 앉으셨던 바로 그 3번 방에 제가 직접 상을 차리겠다고요. 그 금요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미수정부터 앉혔어요. 낮에 들은 사부인 소리가 무슨 소리 나고 그의 눈이 하루 종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어요.
네 얼굴에 물수건 던진 그 여자가 우리 아들 장모될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이모님은 어떡하냐고 아드님 혼사는 어떡하냐고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의 등을 쓸면서 그랬지요. 걱정 마라. 이모가 다 어른답게 받아놨다. 며칠 뒤 밤에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푹 잠겨 있었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다고요. 2년 동안 엄마가 단골로 다니던 그 가게가 어머님 가게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미스정 무릎 꿇린 얘기까지 듣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시겠냐고 없던 일로 하자셔도 할 말이 없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고쳐잡고 말했어요. 혼인은 사람하고 하는 거지 그 어미하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우리 가게 와서 소매 걷고 그릇 나르던 날 나는 이미 너를 며느리로 정했다. 그러니 딴소리 말고 혼사 날짜 잡으러 너희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가게로 와라. 밥은 내가 차린다. 아들은 아들대로 노발대발했지요. 그런 집안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냐고요. 전에 그 애한테 수진이가 개수대까지 그릇 나르던 얘기를 다시 해줬어요. 색시를 봐라. 그 애는 그 어미하고 다른 사람이다. 사람 하나 잘 얻는 게 혼인이다. 그 말에 아들이 한참 만에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낮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장을 받아가 삼번방에 상을 차렸어요. 시간장에 사흘 재운 간장 제일 실한 놈으로 무쇠솥밥에 수육에 탕까지. 이때 동안 그 여자가 개도 안 먹는다던 바로 그 밥상을 제 평생 솜씨를 다 부어서요. 미수정도 아침부터 나와서 녹그릇을 반짝반짝 닦았지요. 정오에 사돈 내외하고 수진이가 왔어요. 그런데 문간에 들어서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목에 그 진주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2년 동안 한 번을 안 빼던 그 목걸이가요. 그 여자는 홀에 들어서면서 미수정한테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수정이 어쩔 줄을 몰라서 저만 쳐다봤죠. 밥상이 나가고 바깥 사돈이 게장 한 점에 밥 한 술을 뜨시더니 수저를 딱 멈추셨어요.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12만 원짜리 호텔 코스보다 100배 낫다고 연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옆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수진이는 게장을 한 점 먹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요. 이 밥을, 이 밥을 그렇게 말했다니 하면서요. 밥상을 물릴 때쯤 그 여자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직원분들을 좀 불러주십사. 저한테 청하더라고요. 미스정하고 주방 식구들이 3번방 앞에 모이자 그 여자가 직원들한테 90도로 숙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람을 몰라 뵀습니다. 2년 동안 못할 짓을 했습니다. 미스정 씨,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봉투 하나를 미수정한테 내밀었어요. 260만 원. 뜯어간 돈의 2배였지요. 미수정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이모님, 저희들 손님 안 무섭다고 웃으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애를 끌어안고 등만 두드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다가와서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엄마 대신 사과드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러다 사돈 어른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은데 장모 될 사람을 똑바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저를 키운 건 바로 이 가게 밥입니다. 덕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예 하고 작게 대답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헛기침을 하시고 달력을 꺼내셨고 혼사 날짜는 10월 17일로 잡혔어요. 손님들을 다 배웅하고 나서 저는 3번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빈 그릇들을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지요. 이태 묵은 향수 냄새가 바람에 밀려나가고 그 자리를 밤 냄새가 다시 채웠어요. 저는 계산대로 나와 달력을 폈어요. 그리고 10월 17일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꾹 눌러쳤어요. 10월 17일은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가을볕이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옥색 혼주 한복을 새로 맞췄지요.
아침에 미용실에서 미스정이 이번엔 큰맘 먹고 샀다는 새 립스틱을 제 입술에 발라주면서 또 울먹였어요. 손가방에는 남편 사진을 넣어갔고요. 식장 들어가기 전에 꺼내보면서 그랬지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장가 가요. 우리 아들이 성큼성큼 입장하는데 그 뒷모습에 새벽 신문 돌리던 자전거가 겹쳐서 저는 첫 박수부터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가 바깥 사돈 팔짱을 끼고 들어올 때는 식장이 다 환해졌고요. 맞은편 혼주석에서 그 여자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데 그 모습이 처음으로 그냥 딸같은 어미로 보이더라고요. 시골리기 전에는 그 여자가 제 앞에 와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부인 앞으로 잘 배우면서 살겠다고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요즘도 금요일이면 그 여자가 가게에 와요. 그런데 이제는 문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해요. 미수정한테는 꼬박꼬박 정씨하고 존대를 하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값을 치르고 나니 정말 변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요. 약사 가운 벗고 제 앞치마를 두르고는 기껏 시간장 항아리 앞에 저랑 나란히 쪼그려 앉지요. 지난 주말에는 장을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장맛 저도 물려주세요.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지요.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변한다고요. 어머니, 우리 집 장맛은 이제 4대째로 갑니다. 집안이 변하기는커녕 식구가 늘었어요. 미스정은 그 봉투 260만 원으로 조리학원을 끊었어요. 저처럼 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물쓰건 맞던 그 애가 이제 칼자루를 잡고 웃어요. 저는 그게 그 어떤 배상보다 큰 사이다다 싶어요. 우리 가게 문턱을 넘는 손님은 다 귀한 손님이에요. 그 생각은 지금도 안 변했어요. 다만 이제는 하나를 더 알지요. 귀한 대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한테 돌아가는 법이라는 걸요. 여러분, 사람을 지갑하고 간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발밑으로 본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 맞은편에 앉습니다. 격이라는 건 학벌에서도 목에 건 진주에서도 안 나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딱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제 방식이 잘한 건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견례 자리에서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부족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밥상에 따뜻한 김이 오르기를 빌어요.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어요? 저는 이 사연 읽다가 앞치마끈 푸는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그 끈이 어디 밥집 사장님 것 안 하겠어요? 우리 다 그런 끈 하나씩 메고 살았잖아요. 자식 앞에서, 시댁 앞에서, 손님 앞에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꾹꾹 눌러 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연이 알려주지요. 참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인연을 참았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터뜨릴 때도 악쓰지 않고 어른답게 격 있게 이겼잖아요. 격은 학벌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에요. 사람 귀한 줄 아는 마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격이 높은 분들이에요. 오늘 어디서든 밥 한 끼 사 잡수시거든 차려주시는 분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느 미수정의 하루를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 짓고 상 차리셨을 여러분. 그 밥이 한 집안을 키웠어요. 당신이 그 집의 격입니다. 사연 속 어머니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10월 17일 같은 날이 꼭 와요. 어쩌면 벌써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까지 잘 버텨오신 여러분, 정말 애만 있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상견례 자리에서 참으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무더운 여름 밥 잘 챙겨 드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